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이 팀장이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들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한의과대학만큼이나 어쩌면 한의학과보다도 조금 더 매니아층이 뚜렷한 수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형계획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뿐 아니라 2025학년도 수의학과 입시 경향성 및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았으니 수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존의 석소장님과 이 팀장이 진행했던 수의과대학 콘텐츠와 함께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제작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개설대학교 지역 모집인원, 전형 종류 및 세부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와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별 제한사항, 현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연도 입시 결과인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등을 정리한 전체 자료입니다. 이번 콘텐츠의 자료를 비롯해 의치한약수 수시 전형 정리 콘텐츠들이 자료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석 소장님께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전형 총정리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니 해당 콘텐츠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2025학년도에 수의과대학 수시 모집 전형에 생긴 변화를 짚어보자면 우선 서울에 있어서 수의학과 지망 수험생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수시 모집 정원내 전형에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이 신설되어 3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지정 영역을 폐지하는 흐름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및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학 영역은 미적 분기와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로 제한하던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수의학과도 수학 지정 영역을 폐지함과 함께 학생부 교과 저소득 지역 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8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수학 과탐 필수 포함해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10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수학 과탐 필수 포함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경상국립대학교 수의학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과학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던 것을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등급합 조건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진 경우가 있으므로 수의학과에 지원하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실히 체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자료는 전체 자료에서 2, 3학번 입시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25학년도 전형에 초점을 맞춘 자료입니다. 모집인원 전형 방법 및 제한사항,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의학과의 경우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들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널널한 편입니다. 물론 등급합 조건이 범위 자체만 놓고 보면 3합 4부터 3합 10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기는 하나 3합 7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들이 가장 많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이 정원내 수시 모집 전형 39개 중 3합 4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1개, 3합 5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4개, 3합 6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5개, 3합 7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13개, 3합 8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5개, 3합 10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은 1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의과대학 정원내 수시 전형을 메이저 리서치만이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자면 화면 속 자료에는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이 있는데 초록색 칸은 전체 인원인 343명을 기준으로 붉은색 칸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총 인원인 280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 초록색 칸의 예시를 들면 2025학년도 수의대 전형계획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51명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의대 수시 전형 모집 인원 343명 중 14.9%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붉은색 칸의 예시를 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은 280명인데 이 280명이 35.4%에 해당하는 99명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탐구 상위 한 과목의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의과대학 입시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뿐이라는 점, 논술의 비율이 극히 적다는 점, 수시 모집에서 3합 얼마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자료는 각 세부 전형별 총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의 해석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당 자료는 전체 인원 343명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전형 총 인원 280명을 기준으로 한 자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칸의 경우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의대 수시 정원 내 모집 인원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총 모집 인원은 109명인데 그중 40.4%인 44명의 인원을 서울 소재 수의학과에서 선발한다는 뜻이고 붉은색 칸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총 모집 인원은 220명인데 그중 탐구 두 과목 평균의 조건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그의 55%인 121명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의대 목록입니다. 앞선 세부 분석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모집 인원은 18.4%로
적은 편이며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역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다고 누누이 말씀해 드렸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들만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인서울 수의예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수의예과의 거의 모든 수시 전형,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 및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하면 해당 두 학교 수의예과의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서류면 서류, 면접이면 면접에서 수의예과에 대한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투철한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과 대학의 경우 말씀해드렸듯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각 지방에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을 나누어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역인재 전형이 97.3%가량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있다고 보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이자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3명만을 선발하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 똑같이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충북대학교 수의예과 학생부 종합 원 전형과 그리고 웬만한 일반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과 입결이 비슷하고 내신 등급만 놓고 보면 웬만한 일반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3명으로 극히 적기도 하고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메리트가 있어서 합격자 내신들이 1점 초중반대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경남, 부산, 울산권 수험생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쓰고 싶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부담스러우니 경상국립대학교 수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쓰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일 수 있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전형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갇히지 마시고 차라리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불사하고서라도 다른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이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신이 좋고 서류만으로도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수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수의예과 지원 시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 정도는 꼭 쓰게 됩니다.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3합 5에서 3합 10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함에 유의하시고요. 다만 상향 지원 학생들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수의예과가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빡세지는 않은 편이라 지원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준수해서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한 역전에 희망을 걸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권 수험생들은 등급합 조건이 3합 5로 가장 빡빡한 경북대학교 수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으로 수의예과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를 쓰는 학생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 지원 카드들도 쓰고 비교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널널한 수의예과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를 안정으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예과 충성 지원군들까지는 아닌 고내신입 메디컬 병행 지원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얼마나 맞출지 그래서 결국 최종 입시에서 얼마나 이 지원군들이 빠져나가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능처럼 불수능이라는 등의 변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서 미끄러진 경우에는 수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하게 되어 이 학생들이 안전카드로 썼던 수의예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로 수의대 충성 지원군들이 안전카드 역시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충성 지원군들이라도 간혹 스카이 생명과학 화학 계열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수의예과에 대해서만 논하자면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두고 다른 일반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들을 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첨부한 일반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들의 리스트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말하려던 것은 아니고 이 학생들은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전카드로 써두고 수의과 대학 지망 학생들에게 꿈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의 도전 카드를 꼭 써보는 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상당히 선망하는 수의과 대학임은 틀림없지만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은 고교별 2명 추천이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면접이 MMI 면접이라 학생들이 지원해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 수의과 대학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 16명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또 1단계는 3배수를 뽑는 단계형 전형에다가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또 지난 입결 속에 합격자들이 내신이 비교적 낮아 보인다는 특성에 의해 학생들이 해볼만한데 하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에 비해서는 지원 카드를 꽤 내미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상향이나 적정으로 쓰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수의과 대학을 3년 동안 지망했는데 후회 없게끔 꿈의 대학에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 카드를 꼭 써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부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비슷한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1단계 합격군에 상당히 다양한 색채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허수가 있다기보다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또 임하기 때문에 본인이 타 지원자에 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가지각색의 학생들 중에서 눈에 띄고 또 면접관에게 각인할 만한 돋보이는 컨셉을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2025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선발 인원 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5.6%로 의치, 한약수 중에서 가장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수의과대학이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니아층이 뚜렷하기도 하고 모집 인원도 적어서 선뜻 3년 수의대 충성 지원군으로 진로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2025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신입생 선발 인원은 343명으로 이과대학 1888명, 치과대학 373명, 한의과대학 492명, 약학대학 1036명에 비해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도 치과대학과는 비등한 규모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수의과대학은 동물의 질병 및 치료를 다루는 만큼 동물에 대한 존중이나 사명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에 비해 평균적인 워라밸이나 연봉이 아쉽다는 인식에 의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수의과대학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디컬과 함께 고려를 하든 아니면 메디컬 중에서 가장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 접수를 하든 한의과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성 지원군이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끔 전형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전형 설계 의도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가까우니 논외로 하고 교과 80%, 서류 2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서류 평가를 세특이 아니라 교과 이수 상황만 평가하기 때문에 수의학과가 아닌 다른 메디컬 생명과학 분야 진로를 지망하겠던 학생들이라도 정성평가 시에 특별한 감점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한의과대학 2025학년도 전형계획 정리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다는 것은 전체 수시 전형이 31.8%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의과대학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을 뽑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지난 입결을 봤을 때 합격권이 내신 안에 들고 수의과대학을 위한 비교과를 쌓아둔 학생이라면 더 드릴 말씀이 없으니 서류나 면접에서 수의과대학에 관련된 기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충성 지원군이 아닌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 막막하실 수 있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다소 희망적인 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의과대학 3년 충성 지원군이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를 포괄적으로 건드렸던 학생들도 어느 정도 1단계 합격 배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의과대학에 대한 충성 지원군이 비교적 적다고 해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의과대학에 대한 의지를 본다고 해도 결국 메디컬은 메디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이 학업 성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고에서 평범한 내신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수의학과와 동물에 대한 비교과가 흘러 넘치는 학생보다 의료 및 생명과학을 포괄적으로 건드려 놓았지만 내신이 상당히 높은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크겠습니다. 본인이 수의과대학 충성 지원군이 아닌데 1단계 합격 배수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면접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메디컬 모집 단위에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 또는 포괄적인 메디컬 생명에 대한 관심에서 수의과대학으로 희망 분야를 좁히게 된 계기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수의과대학을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만큼의 지식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눈에 불을 켜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면 면접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본인도 수의학과 지원 이유가 헷갈리고 흥미도 없어서 그냥저냥 평범한 답변을 하는 학생보다는 최선을 다해 수의과대학 면접을 준비한 학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도 본인이 생활기록부에 수의학과 색깔이 거의 없는데 1차 합격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한 채로 찾아와서 석 소장님과 이 팀장과 함께 머리를 싸맨 끝에 한 가지 컨셉을 잡아 밀고 나가서 결국 합격을 한 사례도 몇몇 있으니 말입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지원 전공을 돌려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2가지 콘텐츠의 링크를 블로그에 첨부하였으니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 하면 지역 약국의 약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듯 여러분께서 보통 수의사 하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치료하는 소동물 임상 수의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메이저 리서치에서 수의과대학 및 수의학과 콘텐츠를 진행할 때에는 수의과대학의 역사와 함께 산업동물, 대동물들에 관한 진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의과대학 역시 다양한 진로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본인이 수의과대학 진학 후 어떤 수의학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입시에든 앞으로 여러분이 수의학도로서 나아갈 때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임상수의사라고 해도 어떤 동물에 특화된 수의사가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보통 강아지, 고양이를 시작으로 패럿, 앵무새 등의 소동물, 물고기, 야생동물, 심지어는 꿀벌까지도 치료할 수 있으며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을 넘어서 대학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동물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공과를 선택하듯이 아직 수의학계에서 의학계만큼 전공의 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임상수의사 역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등 과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르던 말티즈가 슬개골 탈구로 인해 고생했던 기억으로 인해 소형견들이 뼈나 관절을 연구해 슬개골 탈구에 취약한 견종들이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정형외과 분야를 더 심도 있게 파보고 싶다는 목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관절이나 보조기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겠죠. 또 2021년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는 최초의 반려동물 암 전문 의료센터인 KU 동물암센터를 개소하여 동물의 종양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동물의 암에 관심이 있다거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쪽이 아니더라도 제약회사 등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에서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동물 실험은 많이 수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실험 동물들을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실험동물 수의사 역시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동물 실험 관련이 아니더라도 생명과학적, 화학적 지식이 풍부한 수의학과 졸업생들은 동물예학 제약회사 등 다른 제약회사 등 간에 바이오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수의학과를 지망한 정도는 아니지만 메디컬 분야를 두루 지망하다가 입시적인 이유에서든 실제로 수의과 대학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든 2, 3학년 때 수의과 대학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 비교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지난 생활기록부 내용들과의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진로 전환 계기와 함께 갑자기 수의과 대학 관련 비교과를 마구 넣으면 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수의학의 범위도 동물 질병의 진단, 치료에서 더 나아가 동물권, 동물 복지를 비롯해 인간과 동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관리와 같이 더 넓게 확장되고 있기도 하고 인간과 동물의 의료를 연관지을 수 있는 소재거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에 포커스를 맞춘 생활기록부였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자 202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생들이 SIR 모델을 비롯한 전염 확산 모델을 탐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간 전염병의 전파 속도를 탐구했던 것에서 착안해 인간이 야생동물로부터 어떻게 질병을 옮게 되는지 또는 인간의 활동이 야생동물 및 병원체의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야생동물들 간 병원체는 어떻게 순환하고 진화하는지 등을 보여주는 질병의 역학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을 탐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수공통 감염병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되 현재 인간에게 적용하는 여러 치료법을 동물이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는 항체의약품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동물의 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고 관절염이나 고양이들에게 흔한 신부전 등의 질환에 줄기세포 치료를 접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동물에 대한 한방 치료도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던 인간에 대한 치료 방법을 동물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탐구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탐구 주제는 실험동물 관련 연구입니다. 초파리나 생쥐 등의 모델 동물은 암 발생 과정을 규명하는 등 인간의 질병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만큼 동물 모델 역시 인간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물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병 그 자체에 대해 이해하려 할 때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할 때 어떤 동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동물 모델을 활용할 때 임상시험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생체 내 시스템의 유사성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인간에 포커스를 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리하자면 쭉 수의대를 지망했든 여러 이유로 중간에 수의대로 진로를 변경했든 간에 본인만이 뚜렷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화 분야가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으니 수의과대학에서의 여러 연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수님별 연구 업적에 대한 링크를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무릎 퇴행성 관절병 발생이나 보행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최근 의료와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트렌드에 걸맞게 딥러닝을 활용한 반려견의 건성한 진단 모델 및 각막염으로 이완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방금 이 팀장이 말씀해드린 연구 주제들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암 모델 동물을 이용한 식이약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이나 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니 실험동물 관련 내용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민 및 경각심과 함께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동물에 좀 더 집중해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건국대학교뿐 아니라 여러 수의과 대학의 연구를 찾아보시면서 수의과 대학 연구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